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현대 오토 에버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 쪽 역시도, 모빌리티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포드 같은 경우 전기차 시장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18%의 하락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자동차 섹터에 있어서 뭐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 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현대기아차의 주가도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역시도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다행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현대오토웨버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바닥권에서 지켜줘야 되는 라인 자체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고 빠른 반등세가 나와줬다라는 거는 일단은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현대오토웨버를 이대로 그냥 막연하게 뭐 금요일날 상승을 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이제 앞으로 보여줄 겁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실적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적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9,100억 정도가 나온 거고, 예상치가 이제 8,400억이니까 상당히 좀 잘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685억. 예상치를 보시게 되면 이제 560억을 예상을 했었으니까, 되게 잘 나온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45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한 60억 정도 더 업사이드가 돼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의 실적 자체가 상당히 더블로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표면적인 부분들만을 놓고 보게 되면 순이익률은 5.7%입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7.5%니까 사실은 뭐 이익률로만 따지게 되면 제조업에서 보여주는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성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분기에 이연이 됐었던 SI 부분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부 실적 부분들이 이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좀 퇴색이 되겠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게 아니고 1분기에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2분기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앞서 보셨다시피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의 실적이 영업이익과 그리고 순이익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평가를 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부별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스템 통합 SI 부분에서 이제 매출액이 3,300억 나왔고, IT 아웃소싱 부분이 3,700억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으로 보게 되면 2,100억 정도가 나온 거니까, 사실은 주요 매출 부분에서 골고루 성장세가 진행이 된 거는 맞아요. 그리고 차트에 대한 그림들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바닥권에서 움직였던 상황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6월달하고 이제 7월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뭔가 이제 되게 지루하게 움직였잖아요. 이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기아차 정도가 밸류업 기준으로 해서 올라간 것 뿐인 거지, 사실은 그 밑에 하부에 걸려있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크게 재미가 있었던 상황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현대글로비스, 그다음에 이제 인도 얘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현대기아차의 인도 IPO 얘기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현대글로비스, 뭐 현대오토에버, 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 현대오토에버 역시도 6월달하고 이제 7월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골든크로스죠. 골든크로스를 보여주면서 직전
그러니까 올해 가장 고가라고 할 수 있을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뭐 앞서 이제 1월 달에 보여줬던 이 21만 원대는 뭐 얘기할 구간들은 아니니까.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하락했던 과정에서 저점 자체는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대 설정이 돼 있는 상태였고, 이게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17만 원대까지 한번 찍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밀리는 과정에서 저점은 그나마 좀 높여주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상승 구간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6월달하고 이제 7월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5일선이 이제 장기 입형 돌파되면서 야, 이제 시작하는 건가? 라고 했지만 여지없이 미증시의 이제 고점 논란,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캐즘, 그리고 전방 그룹사의 주가 약세들로 인해서 이 현대오토웨버 역시도 이렇다 할 상승 그림들을 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26일이죠.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강하게 지금 반등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 이후서부터 주가에 대한 상승 구간들이 과연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영역으로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3분기하고 4분기에 시장 가이던스가 약간 좀 하향 조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변수라고 하게 되면 현대기아차가 어찌됐든 지금 보게 되면 국내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영업이익 자체가 너무 좋아요. 보시게 되면 제가 자료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전체 글로벌 완성차 업체 영업이익을 놓고 봤었을 때 2위가 현대기아차거든요. 그러니까 전방 산업, 그러니까 전방 기업의 전방 그룹의 주가의 흐름들의 큰 틀로 놓고 봤었을 때는 따라는 갑니다. 따라는 가요. 따라는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게 뭐 경기 침체, 그 다음에 미국의 대선, 네, 불확실성,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금리 인하를 딱 했었을 때 소비가 늘어나고 막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 근데 생각보다 시장은 역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좋아요. 소비도 좋고 소매도 좋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펼치고 있는 부분들이 재정 지출 쪽에 가까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미국 내에서 한다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에 대한 소비가 아직 살아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을 했었을 때 시장에서에 대한 심리 자체가 과연 이제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경기 침체 또는 경기 둔화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이제 소비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큰 소비라는 거잖아요. 각각의 가정들이 자동차를 산다, 자동차를 교체를 한다 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러니까 내구재잖아요, 내구재. 그러니까 교체라는 거 자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은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들 자체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즐겁지 않을 수 있다, 즐겁지 않은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 라는 부분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오토웨버가 어찌됐든 그룹사 내에서의 그 디지털 전환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쪽에서도 뭐 얘네밖에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미국의 생산 공장의 증설이 이루어지면서 매출액 변화도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현대차 그룹의 사업 전략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지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IPO 전후를 통해 가지고 인도 시장에서에 대한 뭔가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서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오토예요. 그리고 현재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생산기지의 전동화 생산 능력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거기에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현대오토웨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장점들은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수요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는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끝난 상태에서는 실적으로 시장이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장에, 그러니까 이 기업에 영향을 미칠 만한 모멘텀, 펀더멘털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더 크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보여줬던 6%, 7%대에 대한 상승 구간들이 연속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거야 라는 거에 대한 확률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썩 높지만은 않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이 현대오토 에버만이 주가가 막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현대기아차의 주가 흐름들이 바닥을 찍어야 돼요. 얘만 가서는 안 되죠.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현대차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지금 보시게 되면 7월 달에 정점을 찍은 게 이제 29만 9,500원, 6월 28일이죠.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계속 지금 내리막길 걷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기아라고 다를 것 같진 않아요.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현대기아차의 주가 방향성은 뭐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기아의 주가 흐름들도 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가 실적이 좋게 나왔다.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실적은 되게 좋아요. 2분기 실적은. 근데 이제 향후 이제 미래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2분기 대비해서 정점을 찍었다라는 인식들 자체가 조금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되면 바닥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잡힐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 상방으로 뛸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찾기 전까지는 주가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현대오토에버 역시도 뭐 동일한 움직임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금요일날 7%대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왔다는 부분들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응을 했다는 거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은 어찌됐든 앞서 언급드렸듯이 현대기아차에 대한 상승 그리고 현대오토에버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약점은 있어요. 이 매출액의 그러니까 포션 자체가 비중 자체가 너무 그룹 사이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강점이자 장점이에요. 그래서 현대기아차에 대한 주가 반등 흐름들이 빠르게 좀 나와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주가 흐름들이 이번에 인도 IPO 그 다음에 8월달에 보여줄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오토에버 역시도 어찌됐든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13만원, 14만원대까지 또는 이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15만원대 이 권역 자체가 단기 바닥 또는 이제 탄탄한 하방 경직성 이러한 가격대를 확인을 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긴 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이해를 하시는 데는 아마 요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좀 객관화된 시각으로 이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뭔가 이제 주가 추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기술적인 부분들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확실히 이런 형태의 약세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락 추세, 약세 추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단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단의 주가 하방 경직성이 이 정도 잡혀 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가지고 저점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 높아지는 거는 뭐 의미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틀 자체는 이 큰 범위 안에서 계속 움직일 거고요. 이렇게 이 가격에 대한 밴드 자체, 변동폭에 대한 밴드 자체가 좀 낮아진다는 거는 조만간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방향성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비율 자체가 현장에 낮아져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9월달에 10월달에 움직임들 보시게 되면 거의 5%대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비율 자체가 지금은 2%가 채 넘지 못하는 보유 비율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서 들어오는 그 포인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주가 추이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아마 뭐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실적만을 가지고 이 현대오토에버를 해석하기에는 전방산업이 아직은 좀 퀘스천 마크가 좀 있다. 단기적으로. 실적이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상승 그림들이 나오지 못한다는 점. 이 부분들 정도만 좀 체크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실적 좋아? 장대 한번 뽑았어? 거래량 늘었네? 자 매수! 이런 우를 범하는 확률을 조금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짧은 생각들 좀 영상으로 좀 남겨드렸으니까 참고를 한번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